오늘 정치인에서 저희가 두 가지 토론하려고 합니다. 현재 입법이 다시 미뤄진 노동개혁 5법 5개 법안, 그리고 복면 금지 법안, 이 두 가지 토론하기 위해서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생들 많으셨죠, 새벽까지? 새벽까지 집에는 갔다 오신 거죠? 잠깐 갔다 왔습니다. 네, 다녀왔죠. 예. 오늘 그 두 가지를 토론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노동개혁 법안 중에서 제일 그 첨예하게 양쪽의 입장이 맞부딪히고 있는 두 가지를 잡았고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를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4년으로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먼저 어느 분이 말씀을, 새누리당부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기간제법도 그렇고 또 이제 또 파견 근로자 보호법도 그렇고 야당의 입장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노동개혁 그 5대 법안을 일찌감치 만들었는데 우리의 노동 5개 법안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일자리를 많이 좀 만들자. 지금 구직난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지금 국회 앞에서 뭐 단식 그 릴레이 그런 그 시위까지 하고 그러고 있는데 때문에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또 여러 가지 파견 근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의 경우에는 근로자,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서도 보호하는 건 맞아요. 근데 결국은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고연봉의 그런 그 민주노총과 같은 그런 그 근로자들의 그 밥그릇을 좀 챙긴다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지금 노동법을 지금 계속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방향 자체가 좀 틀립니다. 목표가 달라요. 그래서 그 점에서 좀 큰 차이가 있고요. 기간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35세 이상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2년 지나면은 바로 이제 정규직이 되거나 아니면 그 전에 해고가 됩니다. 그래서 35세 이상은 다른 데 가서 직장을 또 금방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하면은 2년 더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기간제 그 근로자가 4년 정도 한 직장에서 일을 하면은 이제 숙련도가 좀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그 같은 그 회사 내에 많은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정규직화로 가는데도 훨씬 유리하다. 본인에게도 유리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기간제법은 그렇게 35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한 번 더 계약 기간을 연장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비정규직이라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직장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야당의 입장대로라면은 정규직, 고연봉 근로자와 노동자만을 위한 그런 그 노동법, 그것은 노동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알겠습니다. 입장이죠. 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노동개혁이 아니라 사실은 노동계약이고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은 이제 2년 일한 분이 신청하면 2년까지 연장해서 4년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결국은 비정규직을 더 많이 양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선거 시기에 상시 지속적 업무, 그러니까 2년 이상의 업무가 필요한 일은 상시적인 업무로서 인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시성과 중요성이 인정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의 관행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공약을 사실은 많이 파기하시고 안 지키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노동자들의 고용의 안정성을 흔드는 일이고요. 그리고 설령 2년 일하고 노동자가 그것을 2년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 제도의 취지를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 일자리를 잃어버릴 염려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자리를 그냥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이 실제로 좋은 일자리여서 그런 일자리 창출의 의미여서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노동개혁은
사실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노동자들의 좋은 일자리를 보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 고용 할당제를 한다거나 대기업에서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근로 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법인들의 그 소득세 법인세를 원상 회복한다거나 분리과세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을 가지고서 실제로 지금 취업 대란의 청년 일자리라든가 일자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생산적 대안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은 결국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그래서 대다수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했던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저희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더 좋은 일자리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약속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기간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좀 다르신데 제가 이 많은 그 업체라든지 이런 그 현실적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노동개혁은 현실의 바탕을 두고 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일을 잘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이 회사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2년도 채 되기 전에 해고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오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자리는 계속 또 다른 기간제를 다시 이제 모집을 한다든지 2년 되기 전에 계속 해고가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정규직으로 가는 길을 오히려 열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법안 취지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어떤 폐해를 개혁하자는 겁니다. 2년 정도 일을 잘하는 사람은 2년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정규직으로 가는 그 길이 열린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되기 전에 뭐 다 이렇게 해고가 되면은 예. 그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더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 야당에서 생각하는 노동개혁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정규직 노동자를 그 밥그릇을 지키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철저하게 잘못됐다. 지금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특히 야당이 계속해서 지금 노동개혁 그 여야 합의도 시기도 지금 제대로 못 박지 못하고 하는 것은 민주노총이라든지 강경 노조한테 지금 계속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구직자들을 외면하는 그런 처사다. 저는 이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모른다. 그리고 정규직 노조들한테 끌려다니고 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김영우 대변인께서 현실을 좀 정확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한국노총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9월에 노사정 합의에서 약속했던 것도 뒤집고 안 지키고 있으면서 지금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것이 노동자들에게 좋은 그런 입법이고 지침이라고 한다면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서 찬성을 해야죠. 그런데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까지 전체적으로 대다수 노동자들이 이 5대 계약, 이 입법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고요. 그것은 그만큼 고용의 불안정, 또 소득의 하락,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기업이 2년 되기 전에 해고한다. 그러면 이것은 법으로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지 마땅하죠.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을 지키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자리 나누기가 부족하다 하면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을 더 많이 늘리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더욱 불안정하게 해서 일을 잃게 되고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대기업과 재벌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개 입법도 문제지만 지금 2개의 행정 지침이 사실은 굉장히 노동자들은 전혀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없는 뭐 파견 근로라든지 해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노사 간의 그런 합의가 필수적인 항목들이 합의도 없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5대 입법과
두 개의 그 행정 지침은 사실은 노동자들에게는 거의 최악의 노동 계약의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잠깐 설명을 다시 간략하게 드리고 비정규직 상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이 설명 드렸고요. 여야 입장. 여당은 현실적으로 곧바로 정규직 전환은 힘들고 그래서 그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4년으로 하면 오히려 가능성이 커진다. 전환. 야당은 기업이 오히려 정규직 채용을 더 줄이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이 이제 파견 근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보시죠. 파견 근로 업종을 금형, 주조, 용접 같은 6개 업종, 이른바 제조업의 뿌리 업종에 대해서도 파견 근로 가능하도록 하고 55세 이상에 대해서는 제조업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파견 근로를 허용하는 이런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김 의원님. 지금 이제 야당의 경우에는 파견 근로도 그렇고요. 또 비정규직이나 기간제 자체는 악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노동개혁이 되려면은 많은 일하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파견제든 기간제든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노동시장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은 현재 일하고 있는 정규직만, 그것도 주로 이제 민주노총이 되겠는데, 그런 이제 정규직만 보호하다 보니까 현재 어떤 노동개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야 합의문에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야당이 하도 주장하는 바람에 이번에 임시국회에서 사실은 여야 노동법을 좀 우리는 처리했으면 좋겠다, 합의하에. 그랬는데 야당에서는 이번 국회에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노동 현실을, 노동시장, 노동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죠. 논의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견 근로제 자체를 악으로 생각하니까 파견 근로에 대한 어떤 개혁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야당에서는. 예. 근데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저기 뿌리산업이라고 이른바 용접이라든지 금형이라든지 주조, 이거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소위 3D 업종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파견 근로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건이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더군다나 또 55세 이상의 경우에는 어디 가서 새로 직장을 얻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파견 근로제 그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파견 근로제의 문호를 열어주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못하게 하는지, 파견 근로와 비정규직과 또 기간제는 곧 악이다. 저는 이것은 잘못된 그 판단이라고 봐요. 예, 유 의원님.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견 근로자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불법 파견, 사내 하청 문제가 굉장히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양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의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런 공정 과정 6개 업종을 거의 전면적으로 그러면 확대하게 되고 제조업 전체에서 파견 근로가 가능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까지 있어 왔었던 그 불법 파견, 사내 하청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일들, 그런 대다수 노동자들이 그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오히려 더 이제 권장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 사내 하청이나 불법 파견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재벌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합법화시켜서 제조업 전반으로 이 파견 근로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과 재벌들은 해고도 쉽게 시키고 필요할 때 사람 불러다 쓰지만 필요 없으면 그냥 그 해고시켜도 아무 책임도 지지도 않아도 되고, 이렇게 파견 근로자 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서 오히려 근로자들을 심각한 문제로 내몰리게 하는, 그래서 실제로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는 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계속 노동개혁의 내용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벌 대기업이 실제로 청년 고용 할당제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또 일자리를 나누고 법인세를 원상 회복해서 투자를 늘리고 또 분리과세를 하고 해서 저희가 계산해 본 걸로는 이런 방법으로 4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만들자는 건 여야가 동일한 과제라고 인식을 하는데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죠. 불안정하고 언제나 그 해고당할지 몰라서
걱정해야 되는 이런 일자리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일한 만큼의 어떤 그 자기 수익을 갖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지금 새누리당 정부에서 얘기하는 노동 입법으로는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재벌과 대기업의 편에서 특혜를 주는 법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고요. 예. 갑자기 재벌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그 대기업의 문제, 고용의 문제니까요. 예, 어쨌든 토론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늦고요. 네. 저희가 그 복면금지법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네. 1분씩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면금지법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새누리당의 또 입장이죠. 왜냐하면은 야당에서는 이제 표현의 자유를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마다할 국가가 어디 있겠어요. 민주국가 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집회 시위도 평화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나 독일도 복면금지법을 다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위하고 이런 건 다 좋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죠. 하지만은 이 복면을 쓰고 폭력 시위를 하는 것은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있었던 이제 폭력 시위의 90% 이상이 또 민주노총이 주최한 그런 시위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복면을 쓰고 앞으로도 계속 폭력 시위를 하면은 이 보통 일반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가는 것은 누가 막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복면금지법은 꼭 필요하다. 복면을 쓴 것 자체를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복면을 쓰고 좋은 일을 하면 좋죠. 근데 복면을 쓰고 폭력 시위를 하니까 문제 아니겠어요? 예, 예.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시위, 그 시위의 자유하고는 전혀 상반된 얘기다. 예, 이런 말씀이죠. 물론 폭력 시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 지난 11월 14일에 그 집회도 그렇고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신고된 그래서 허가가 난 그러니까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했고요. 이 복면금지법은 지난 2003년과 2008년에도 그 제한이 됐다가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2003년에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복장의 자유가 있다는 판결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 우리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를 지금 이렇게 박근혜 정부 하에서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뭔가 국민들이 대통령께 그리고 정부에게 우리 이런 요구를 하고 싶다. 우리 이렇게 살기 힘들다. 이 얘기를 좀 들어봐 달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얘기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1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가는 최소한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태도여야 되지 않는가. 예. 그래서 저는 평화적인 집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면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뭔가 이렇게 적대시하고 이것은 국민 통합의 길이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복면금지법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장시간 토론을 했었고요. 두 분께는 이 주제로 시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김영우 의원, 유은혜 의원 두 분에게 토론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